인천 지역의 뜨거운 현안을 전하고 전문가들과 깊게 들여다보는 시사인난 이슈터치입니다. 시사인난 이슈터치 이슈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슈브리핑은 공공의대 설립입니다. 공공의대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하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을 말합니다.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법안도 여러 번 발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계속되면서 수년째 제대로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죠. 인천 역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뜨겁습니다. 오늘 관련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 인천대학교 대외협력처 김동원 처장, 리얼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인천은 수도권이자 광역시죠. 인구 3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취약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국립대 의대와 국립대 병원이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김동원 처장님, 인천의 공공의료 현황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 1월 달에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약자로 이제 경실련인데요. 경실련에서 그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의료 취약지는 어떤 곳인지 이것에 대한 이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 지표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제때 치료를 하면은 살아날 수 있는데 제때 치료를 못한 사망률, 치료 가능 사망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병원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 지역의 의사 수는 얼마가 되느냐, 이 3가지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북도는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3지역 중에 인천이 포함이 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인천은 이제 수도권 아닙니까? 그 수도권에 있는 광역시가 이 3가지 지표가 매우 낮아가지고, 그리고 치료 가능 사망률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1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의료 취약지로 인천이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인천 같은 경우에 이제 특성상 보면은 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공병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의사 수가 적다 보니까 정말 제때 치료를 받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게 인천의 지금 의료 현실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처음 설명부터 좀 충격적일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이 봤을 때 우리 인천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대도시인데 우리 치료 가능 사망률이 1위다라는 것은 결국 도서 지역의 문제다. 그거는 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의사 수하고 공공병원 수가 기본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또한 도서 지역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뭐 경실련의 조사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통계 자료에도 나오는 수치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만큼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난 2월에 국립인천대 공공의과대학 연구회가 발표와 토론회가 또 있었습니다. 김동원 처장님,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연구 요약 결과 어떤 바가 나왔습니까? 예, 뭐 앞서 그 김송원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시에도 지역사회 필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 즉, 이 의료 인력은 부족한데 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라든가 소아과라든가 내과, 외과 등이 여기 포함되는데요. 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국립대의 공공의대가 꼭 설립이 돼야 되고, 특히
이 도서 접경 지역을 인천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를 책임질 이 국립대 공공의대도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인천시뿐만 아니라 좀 광역적으로 서북부 지역까지 포함될 수 있는 이 광역의 이 의료 서비스 체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인천은 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관문이라서 그 저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듯이 이 감염병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이고 이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항만이라든가 또 공항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항만과 관련된 어떤 재난에 특화된 어떤 의료진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특히 이 송도 국제도시는 지금 바이오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처럼 이 신약을 찍어내는 어떤 이 바이오 시밀러 공장의 역할이 아니고 좀 연구를 하고 우리가 스스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과학자라고 하는데요. 의사와 과학자의 융합된 어떤 형태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 연구 용역과 그다음에 토론에서 논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 인천의료원이 공공의료 역할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너무 커지니까 이제 대책이 좀 더 필요하다. 의료 인력이 확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측면을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사실 그 이후에 지난 총선에서 보면 공공의료 확충리가 계속 나오기는 했었어요. 인천시도 보면 경실련 같이 뭐 기자회견도 좀 하고 하는 것 같던데 그동안 인천시 입장 뭐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경우에는요 400개 공약을 지난 선거 때 했습니다. 크게는 이제 시장이 직접 선거 캠프에서 만든 공약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제안을 해서 그 제안한 것을 공약으로 받은 게 있거든요. 근데 시민 제안 공약 중에 인천대에다가 공공의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공약을 유정복 시장이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정복 시장의 공약으로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이 엄연하게 있고요. 시민들에게 공공의대의 필요성, 필수, 그리고 의료 취약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가 국립대학인 인천대학에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이제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러한 서명운동에도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시민들의 여론 환기 그리고 공론화의 역할들을 지원 사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정복 시장이 국민의힘의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이 됐거든요. 그건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은 소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있고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등 고위급 회의에 이제 참석을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부여가 되는데 그러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공공의대가 인천대에 꼭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인천시 정부라든지 시민들의 이제 열망, 힘, 노력들은 이제 잘하고 있다 인정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건 정치권이잖아요. 그리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최근에 보면 인천 정치권이 다시 힘을 모으기로 한 것처럼 보도 자료도 내고 저희도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도 처장님은 어떤 자리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 22대 국회 선거운동 기간이었습니다. 인천시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모두가 인천대 공공의대가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요. 최근에 그 후속 조치로서 지난 8월 19일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시당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공약이 지켜나가는데 큰 탄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인천시정부와 시, 그다음에 지역 정치권까지는 이제 한 목소리를 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는 됐었잖아요. 근데 또 폐기가 됐었고 22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된 법안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승기 변호사님, 이번 법안 어떤 것들이 발의가 됐고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난 5월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의대 신설 법안이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 그리고 충남 공주, 경북 안동 포항, 전남 목포 순천 등 총 6개 지자체와 또 국군 의무사관학교까지 해서 총 7개 의대 신설 추진 법안이 지금 발의돼 있는데요. 지금 논의되는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대표적인데요. 의무 복무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국군 의무사관학교는 의무 복무가 15년이고요. 그리고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 공공의료 전형으로 모집해 국비를 지원해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법안도 있는데요. 목포대와 공주대, 안동대 의대 신설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의대 신설 법안의 경우에는 명분이 확실한 만큼 이를 이제 지역 의료 개선에 연계시키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다 보니 의무 복무 기간을 얼마나 둘까, 또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까,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핵심적인 걸 짚어주신 것 같아요.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그 공공의대를 나온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일단 의료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인천에도 적용이 될 것이냐라는 거가 이제 되려면 공공의대 설립이 돼야 되는 거고, 이 관련된 병원들도 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김노철 소장님, 22대 국회에서 타 지역의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인천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인천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17개 시도 중에서 1위입니다. 최근 이제 정부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의료 체계를 구성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17개 권역의 국립대를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 맡기고 책임과 권한을 주어서 그 지역의 필수 의료를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17개 권역 중에서 사립대병원이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지정된 곳이 2개가 있습니다. 인천과 울산뿐입니다. 그중에서 울산은 국립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천은 분명히 인천대라는 국립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병원이 없어가지고 현재 사립대 병원이 일종의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 역할을 하면서 지역을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반드시 인천대가 인천 국립대에 의대가 설립이 돼서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김노철 소장님, 우리가 수도권 역차별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이번 사례도 비슷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우리는 국립대 의대가 없는데 이걸 계속 강조를 계속 경찰에서 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요번에 경실련의 조사 결과 발표가 되게 충격적으로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통계에서도 치료 가능 사망률이 인천이 몇 년째 전국 최고 1위다라고 이제 통계가 나온 것은 이러한 의료 취약지 문제, 그리고 필수 의료에 대한 공백 문제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요번에 정부가 증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의사들이 필수 의료라고 하는 산부인과나 내과, 청소년과에 가지 않고 다 돈 되는 성형이나 미용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본적인 필수 의료가 공백 사태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것이 수도권도 똑같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사를 양성을 해서 이러한 필수 의료와 의료 취약지 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수도권,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수 의료와 의료 취약지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사는 어떤 형태로든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립대학에다가 맡길 수는 없잖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국립대학에다가 공공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공공의과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마 도서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취재를 가끔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식장을 가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을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빨리 하자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이승기 변호사님, 의료계가 사실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계속 반대 입장을 좀 표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공공의대를 신설한다는 건 결국 의사수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7개 법안 중에 정원을 제시하지 않은 이제 인천대 법안과 그리고 의무사관학교 법안을 제외한 이 나머지 5개 법안만 봐도 각 의대 정원이 50에서 한 100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4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밝힌 2,000명 이제 의대 증원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날 수 있는 는 아니다 보니까 의료계에서는 뭐 기존 의대 증원 반대와 같은 논리로 지금 이 공공의대 신설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대 정원으로 인해 의대 교육과 이제 실습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대까지 새로 세우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지역 의무 복무를 또 강제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근본적으로는 과연 이 공공의대 설립으로 지금의 이제 필수 의료 부족이나 서울과 지방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필수 의료의 경우에는 의료수가 조정을 통해 적정한 이제 보상을 주는 게 이제 우선되어야 하고 여기에 지방 의료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경제가 흔들리면서 자연스럽게 의료 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거지 이걸 의사수를 늘리고 공공의대를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경제를 살리고 지방을 부흥시키면 자연스레 지역 의료도 살아나는데 이걸 공공의대 도입으로 해결하자라는 건 이제 부당하다라는 게 이제 의료계의 입장인 겁니다. 네, 의료계 입장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는 거랑 의료계가 생각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이거 어떤 해법이 있다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기 이전에 이제 공공재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재로 본다 그러면 설사 이제 지방에 인구가 없고 산업 체계가 아직 좀 이렇게 미흡해서 뭐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래도 이거를 공공의대를 신설해서 이거를 보완해 주는 게 맞지 단순히 지역 경제를 먼저 살리고 의사를 다시 늘리든 아니면 의사를 재배치하든 그렇게 하자라는 거는 이제는 당장 뭐 시급한 이제는 뭐 지방의 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대단히 이거는 뭐랄까 약간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김동원 총장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인천 공공의대 확충을 위하여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현재 공공의대를 설립하려고 그 전국의 대학들이 개별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개별 법안을 아우르는 통합 법안이 좀 발의돼야 된다. 이게 이제 우선적인 현실적인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저희가 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 의대 문제 또 공공의료 서비스 문제를 어떤 지역 균형의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즉 지역 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인천 지역 그 시민들이 죽어나고 아픈데 갈 데가 없는데 당연히 의료 수요가 있는 곳에 이 병원이 있어야 되고 의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제 이 공공의대라든가 또 의대를 설립할 때 이 공모 절차가 있을 것이고 선정이 될 때 인천이라는 이유,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저희 인천시가 최근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제적인 논리 또 합리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에 밀려서 놓치게 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공공의대도 수요와 필요에 따라서 인천에 꼭 반드시 설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천대가 앞으로 그 지역 거점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의 공공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수도권 얘기는 사실은 정부에서 이 의료 개혁이나 이런 것에 사실 좀
뒤 후순인 것 같아요. 현재 그럼 우리 인천대 빼놓고 수도권에서는 별도로 이런 의대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없나요? 네, 뭐 사실은 인천대만 수도권에서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안성에 있는 한경대, 국립한경대가 새롭게 이제 시도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수도권에서도 소외 지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동수 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의대 설립에서 아마 지금까지 한번 이슈화를 시키는데 경실련 큰 역할을 많이 해왔거든요. 마지막까지도 아마 역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김동원 교수님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보면은 이제 정부가 됐던 정치권이 됐던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진짜 필수 의료하고 그다음에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시민사회나 전문가가 대안으로 얘기했던 게 일본의 지역의사제, 우리로 얘기하면 공공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을 만들자. 그게 공공의과대학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천착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1차적으로 조사해야 될 게 뭡니까? 의료 취약지가 어디지? 그래서 취약지를 조사하는 거는 보건복지부에 이미 지표가 있어서 데이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뭐냐면 인천이 의료 취약지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공공의과대학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거 뭔가 나한테 표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우후죽순으로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공공의과대학을 만든다는 법안을 마구 남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다 만들어줘야지 돼?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정부와 정치권이 객관적으로 의료 취약지에 대해서 그리고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거점에 공공의과 대학을 만들 건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개별 법안이 아니라 통합 법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의료 취약지라고 생각하는 모든 국회의원이 모여서 통합 법안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국회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몇 개월 전서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다가. 그래서 저는 해법이 뭐냐면은 취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다 모여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은 어디에 거점 공공의과대학을 만들 건지 그런 토론을 하면 된다. 저는 거기에서 해법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야 정치권이 그렇게 합의를 하면 정부는 그걸 수용하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정책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여야가 그러한 통합법안을 만들기 위한 중지만 모은다라고 한다면 올해 한 해 대략적인 방향은 잡힐 거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의대 정원 2,000명은요, 내년도 정원입니다.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은 2035년까지 의사가 1만 명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1,000명씩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공공의과 대학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정원 논의가 다시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정원 논의는 2025년 내년도 정원 얘기고요. 아직도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사지나 이슈터치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 인천대 김동원 대외협력처장,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탄한 공공의료 체계로 모두가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 보완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계속돼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시사지나 이슈터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